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정식 위원장으로 왜 웃으세요, 소장님?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이제 김홍일 두 분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고 있는데 하루살이 방통위원장 임명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저는 보수파, 세포까지도 보수파인 저로서는 참 보수시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 시절에 정말 많은 부적절한 일들이 밝혀졌고 저는 제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어쨌든 그분 정치하려고 했잖아요.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럼 편향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송 정책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말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보수파 진영에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시켰느냐. 결국에는 박문진 이사장 바꿔서 MBC 사장 바꿔서 MBC를 이제 그분들 말로는 정상화시키겠다. 정상화. 네. 아니면 장악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잖아요. 그래서 2시에 회의 개최하고 5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비공개회의 개최해가지고 오늘 끝내버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주에 그냥. 예. 네. 그리고 뭐 오늘 오후에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뭐 이제 선임 끝나버리면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MBC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입맛대로 사장이 바뀌고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장성철 소장님은 당분간 못 나온다. 정치 10월 달부터. MBC 사장이 뭐 10월 달쯤 바뀌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좀 민주당도 조치가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미진해요.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뭐 방통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좀 가처분 신청도 좀 걸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안 제출하면은 막 2시, 5시에 이렇게 회의 개최해가지고 박문진 이사진 교체 이 회의 자체를 못 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틈을 줬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없지 네. 않았나? 그런 생각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태규 씨인가요? 네. 거기가 이제 사실은 여기 부위원장. 상임위원으로 오는 것도 상당 부분 예측이 됐던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의원님?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권익위, 방통위 다 거의 지금 정권의 보위부대처럼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권익위에 있던 사람이 방통위에 또 무슨 관련이 있어가지고 운영하게 이상한 하냐는. 좀 연애 보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꼭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보기에는 이 허무맹랑한 사안 국민들이 욕을 하든 비판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적임자들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진숙 그 신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사실은 너무 많아서 손으로 다 헤아리기도 어려우니까 그렇죠. 정말로 일생일 때 한 번도 겪어보지 못 남은 사흘간 청문회를 하는 최초죠. 위원장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국회 계시면서 사흘간 청문회. 처음 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 왜 시켰겠냐. 아주 뚝심 있게, 강단 있게, 소신 있게 아주 딴 거 뭐 고려하지 않고 뻔뻔하게 네. 그냥 시킨 일을 잘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정권에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 하필 저런 인물을 꼭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느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거든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BC를 장악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진짜 폭등해가지고 막 올라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KBS 장악해봤자 뭐 안 KBS의 오르잖아. 시청률만 예. 떨어졌지. 맞아. 장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저를 방통위원장으로 시켜라. 그렇죠. 내가 뭐 확실하게 내가 하겠다. 네, 이렇게 계속 요즘- 탄핵하고 낙마하면 언젠간 그 기회가 올 아니, 것이라는 정말 재밌는 예측이 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MBC가 만약에 수장이 바뀌면 방송 출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굉장히 예상되는 분들이 서로 너도 나도 다 지금 네네. 내가 방통위원장 적임자다 지금. 정상화 내가 시키겠다. 지난주에는 김준일 평론가 나오셔가지고 나를 시켜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정상적인 계속 사람들이 보면. 볼 때는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용산에서 볼 때는 부적임자들이에요. 네, 거기에서의 적임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요? 뭐 우리 야구로 치면은 이거 원포인트 릴리즈. 음. 그러니까 이 방통위원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정치 공작의 일원의 한 명으로서 쓰임을 받는 맞아. 거고. 정치 공작 이론이야.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도 자기도 복수심을 활용해서 MBC를 장악하는데 일조를 하고 다음에 정치 일선에서 이 카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게 맞는 거예요.
서로의 니즈가 우리 상식으로 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은 비상식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아까울 정도예요. 이것은 이렇게 노골적이고 참담하게 자기들 욕망을 표출하는 정권은 처음입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총선을 참패한 이후에 처음 얘기 나온 것들이 언론에서 보면은 뭐 거국 내각을 하네, 뭐 야권 성향 인사도 쓰냐 이런 얘기가 조금 그렇죠. 나오다가 일단 이진수 한 방 가고 오늘 봤더니 또 어머나. 누가 나왔냐? 김문수. 야 깜짝 놀랐어요. 경산호위 네. 위원장이죠. 저 이분 뭘로 지명했죠? 기절할 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네. 지명을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 80년대 노동인권을 위해서 투쟁했던 인물이다. 우리 한창민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과거를 미화해도 이 정도면은 진짜 병적입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김문수 경로사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후보자가 노동운동에 대해서 투신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참담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사위마저 망쳐놓고 이전에 노동계, 그러니까 노동 하나의 부처를 다 망치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굳이 이야기하면은 잠깐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 7.18로 돌아서면서 더 악질적으로 하는 사안 있잖아요. 매국행위를 그렇죠, 매국행위. 딱 그 전형적인 행태가 김문수 지금 후보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운동과 지금 행정 경험이 있어가지고 원활하게 노사 문제를 풀어갈 적임자다. 이거 완전 장난하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오늘 보니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여권 인사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가 기사 이제 코멘트 고개를 계속 숙이고 계신데 지금 계속 보니까 숨고 계세요, 지금. 오늘 네. 숨고 싶으신가 봐요. 예. 아니 제 김문수 내정자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아 진짜요? 어떤 친분이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기서. 예. 아니, 예전에 용서해 제 드릴게요. 당에 있을 때부터 국회 있을 때부터 친분이 아주 깊었죠. 아니 그러면은 김문수 그 내정자에 대해서 장단을 그러면 설명을 고루해 주시죠 한번 그러면. 제가요? 네. 왜요? 장점도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각기 또 이랬다며요. 예. 질문을 여보세요. 하십니까? 나 도지사인데 이것부터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 인생은 김문수 내정자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교훈이 굵고 짧게, 가늘고 길게 이런데 굵고 길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은 김문수 위원장님처럼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참 개인적으로 비판하기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아 그런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함께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간적인 네. 면에 있어서는 비판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과연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일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뭘까 그런 생각도 좀.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무슨 주의자라는 우리가 붙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생각나는 게 무슨 주의자 같아? 박애주의자죠. 박애주의자야? 그 뼈 있는 만화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 김문수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주의자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오늘 반응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태극기 세력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게 좀 적절한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렇죠. 볼멘 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분들이 그냥 진짜 우스갯소리로 윤 대통령 완전히 국어 유튜버 수집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농담이 아니라 네. 정말 제가 고용노동부 직원이면은 옆에서 그냥 웃으면서 웃는 게 아니라 참담한 표정을 얘기할 거예요. 야, 우리 다 이제 지금부터는 관등 성명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나올 거예요. 되니까. 아니면 그만큼- 환영할 때 태극기 이렇게 그렇죠. 태극기 휘날리며 아니 노동 현장이 얼마나 젊어지고 있습니까? MZ 노조 생기고 사실 뭐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계속 노동 시장도 젊어져야 되는데 언제적 김문수 조는 지사인지. 이제 아마 다음에 입각 후보 1순위는 정광훈 목사일 겁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이게 그 수위라는 게 이렇게 하강 곡선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상승 곡선에 진입한 느낌? 그러면서 이제 과연 4월 10일, 불과 지금 보면 석 달 반 정도 된 거죠. 그때 과연 참패를 한 게 맞은 건지 국민들도 헷갈리는 수준에 오고 있다. 이건 사실은 정권 초반이라도 하기 어려운 인사들을 중반에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저는 그래서 국민과 뭔가 호흡하면서 정치를 하겠다. 이것은 포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자기들의 그 아집과 독선 이 사이에서 최대한 막아보면서 버티겠다. 이게 아니면은 지금 같은 인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를 잘 귀 담아 들으셔서 제대로 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장관 정책보좌관 뭐 제안받고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아유 제가 거기 갈 급입니까? 아니, 제가. 급이 아니긴 한데 급을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걸요? 차관급으로? 안 돼요? 저기 방통위원장 하셔야 돼가지고. 방통위원장 제가 50번째 방통위원장 그걸 노리면서